안녕하세요. 한국전기의 오유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2장 단상교류회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단상교류회에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교류기본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통 회로를 가지고만 이제 얘기를 할 때 꽈락 때문에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면 교류기본식만 나오면 문제를 갖다가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교류기본식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접근할 건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잘 기억을 하시면 교류기본식 문제도 수월하게 이제 푸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자, 먼저 교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단상교류예요. 지난 시간에는 직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교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교류에서 전기를 보낼 때 우리가 변압기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변압기 한 대를 이용을 하게 되면 단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세 대를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삼상이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 중에서 단상교류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거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류의 파형을 좀 보면, 자, 시간이 이제 기준이 되고요. 시간이 기준이 되고, 여기 이제 0점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요러한 파형이 이제 나오는 거를 우리는 교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 이제 0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하면서 나타나는 파형, 이거를 우리는 교류라고 불러요. 이때 쭉 가서 여기까지 지금 오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 자, 0 플러스에서 최대값을 이루는 지점, 그 다음에 다시 0 마이너스에서 최대값을 이루는 지점, 다시 0. 자, 이때 기준은 시간이 기준이에요. 시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표시할 때는 1초를 기준으로 하고, 1초를 기준으로 할 때 요렇게 파형이 나타나는 거를 우리는 주기라고 이제 보통 이제 부르는데, 이때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1년이라고 하죠. 한 주기. 마찬가지로 그 주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주기를 대문자 T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파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주파수는 60Hz라고 이제 부르는데, 60Hz라고 하는 거는 0에서부터 1초까지 이러한 파형이 60개가 나오는 것을 60Hz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요렇게 해서 60개가 이제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주기를 기준으로 할 때 60등분을 한 거하고 똑같죠? 60개로 이제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주기 T는 F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좀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좀 볼게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오는 것은, 이렇게 오는 것은 뭐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을 기준으로 할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0점을 기준으로 위쪽을 우리가 기호를 쓸 때는 플러스라고 씁니다. 아래쪽으로 갈 때는 이제 마이너스라고 쓰는데, 자, 지금 모양은 조금 좀 삐뚤긴 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이 면적의 값은 두 개가 100% 똑같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갖다가 딱 떼서 여기다 갖다가 붙이면 무슨 모양하고 똑같냐면 요러한 모양과 같더라. 원 모양이죠. 원. 자, 이때 요렇게 한번 온 것은 얘가 한 바퀴 회전한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요 지점은 여기와 같고 요 지점은 여기와 같다라는 얘기죠. 자, 원은 몇 도예요? 한 바퀴 돌리면 360도죠. 그래서 0점에서부터 요 지점,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가장 최고를 이루는 값 90도. 그러면 여기는 180도. 그럼 여기는 270도, 여기는 360도가 됩니다. 자, 근데
90도, 180도, 270도, 360도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품격 있게 부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파이라는 기호예요. 자,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는 뭐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시는 게 파이라고 이제 하는 값인데, 보통 우리가 원주율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3.14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원주율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는 3.14. 자, 지금처럼 각도로 표시를 할 때는 180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요게 파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90도는 요 놈을 반으로 나누면 90이 되겠죠. 180 나누기 2 하면 90이니까. 그리고 180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36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여기는 2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 요렇게 씁니다. 즉 0에서부터 요렇게 한 번 온 것은 원을 한 바퀴 회전한 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전기의 순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상회전이라고 불러요. 정상적인 방향이다, 기본 방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보세요. 0에서부터 요렇게 한 번 온 것은 얘가 한 바퀴 회전한 거와 같겠죠. 이때 원을 따라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속도,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각속도라고 부르고요. 그 기호를 오메가라고 씁니다. 이건 스틸라디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의했고요. 요거를 오메가라고 써요. W 아니에요. 보통 우리 전기에서는 W 그러면 에너지를 얘기하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메가라고 이제 읽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요렇게 온 것을 우리는 2파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죠. 그럼 원은 한 바퀴 도는 거와 같은 거고요.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그 다음 우리나라 주파수는 60Hz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파형이 60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60바퀴 회전하는 거하고 똑같다. 만약에 50Hz가 나오면 50바퀴 회전하는 거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 요렇게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건 참고입니다. 기기라는 과목에서는 주파수를 고정으로 놔요. 60Hz를 고정으로 놓기 때문에 기기라는 과목에서는 뭘 기준으로 잡냐면 회전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몇 바퀴 회전하느냐. 그래서 기기에서는 이거를 2파이 N이라고 써요. 초당 회전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분으로 바꾸면 60분의 N 이렇게 되겠죠. 1분은 60초니까. 그래서 1분을 60으로 나누면 1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기라는 과목에서는 요거를 쓰거든요. 이 기호를 쓰는데 기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오메가는 2파이F 요렇게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라고 하는 값, 우리가 앞에서 오메 법칙을 할 때 제가 XL은 오메가 L과 같고 오메가는 2파이FL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2장에서 한다라고 했죠. 그 내용이 이제 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각속도라고 하는 기호와 그리고 파이의 성질 간단하게 이제 봤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 교류를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회로라는 과목은요, 식으로 시작해서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교류를 표현하는 방법도 식으로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교류기본식이라고 불러요. 교류기본식. 자, 이 파형을 지금부터 이 식으로 만드는데 먼저 요 파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파형이다 라고 해서 정현파, 기본파, 그리고 우리 수학에 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를 사인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얘 이름이에요. 정현파, 기본파, 사인파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 요 파형을 식으로 만드는 거를
교류기본식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교류기본식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전압 E는 소문자로 그냥 쓴 것 뿐이에요. 이 파형이 갖는 최대의 값, 최대값. 자, 그럼 여기서 M은 뭐의 약자겠어요? 맥스의 약자입니다. 맥스. 그 다음에 사인의, 자,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무조건 1초 기준이지만 2초가 될 수도 있고 3초가 될 수도 있고 10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져 가야 돼요. 오메가 t, 오메가 t. 자, 그 다음 이 파형은 여기 0점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파형이 반드시 여기에서 출발하는 법은 없어요. 여기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각도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각도가 들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 식을 교류기본식이라고 불러요. 이 식을 교류기본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먼저 EM, 사인 앞에 있는 요 자리, 사인 앞에 있는 요 자리는 무조건 최대값입니다. 그 파형이 갖는 최고의 값, 최대값. 문제에 따라서는 최대치라고도 이제 나오긴 해요. 최대값. 그 다음, 오메가 앞에, 죄송합니다. 시간 앞에는 무조건 요 자리는 오메가 자리고요. 오메가 자리고, 오메가는 2파이F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요 자리, 세타. 우리가 흔하게는 이제 각도라고 부르고요. 출발 지점을 얘기합니다. 각도. 조금 더 품격 있게 얘기할 때는 위상, 요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 식을 교류기본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류기본식이고,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자유자재로 쓰실 줄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더 예를 들어서 교류기본식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좀 지워볼게요. 자, 교류기본식을 지금부터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는 건데요. 자, 이건 무조건 시간 기준이고요. 시간 가로축은 시간 기준이고요. 자, 파형을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는 90도, 180도, 270도, 360도 요렇게 되겠죠. 자, 방금 전에 제가 적었던 교류기본식을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전압 E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자, 이 식을 교류기본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파형을 전압이 아니라 전류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0점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 그림이 조금 빗나갔지만 0점에서 출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식을 써봅니다. 자, 그러면 전압 E 대신에 전류 I는 이 파형 전류라고 그랬어요. 전류가 갖는 최대의 값 EM 대신에 IM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도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출발점이 지금 어디서 출발했어요? 0에서 출발했죠. 그 얘기는 요 세타 각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없는 거지. 그럼 뭐만 남았어요? 오메가 t 얘만 남았지. 이게 이 파형을 식으로 썼을 때입니다. 이 파형을 식으로 썼을 때.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림이 조금 삐딱하긴 하지만 흰색과 파란색의 파형은 100% 똑같은 파형입니다. 완벽히 똑같은 파형이에요. 다만 뭐만 틀려요? 출발점만 다릅니다. 출발점만. 자, 그러면 요 파란색의 파형을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흰색과 파란색은 파형이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전류 I는
im 사인의 오메가 t 그냥 오면 돼요. 근데 지금 출발점이 어디예요? 여기서 출발했죠. 여기가 지금 몇 도예요? 90도죠. 그래서 여기에 90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이게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시간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0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하고 쳤어요. 땅 하고 소리가 딱 나니까 움찔한 거야. 그래서 쭉 시간이 지난 다음 출발한 거죠. 자, 우리 육상 같은 거 이제 보면 그러잖아요. 땅 했어요. 심판이. 그러면 땅 소리와 함께 바로 출발해. 바로 출발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건 스타트가 빠르다라고 얘기하죠. 얘가 기준입니다. 얘가 기준이에요. 근데 땅 했는데 그 소리에 놀라갖고 움찔하는 거지. 다른 애들은 다 출발했는데 난 움찔한 거예요. 그리고 출발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스타트가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죠. 자, 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출발, 그러니까 늦게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늦게 출발할 때는 우리가 부호를 뭘 쓰냐면 마이너스를 씁니다. 마이너스. 자, 근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지. 레디 고 해야 되는데 땅 하기도 전에 먼저 출발한 거야. 먼저 출발한 거야. 자, 지금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100% 똑같은 파형입니다. 100% 똑같은 파형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류 I는 im 사인의 오메가 t. 자, 요거까지는 지금 요거 흰색 똑같죠? 흰색 똑같은데 지금 요거 몇 도예요, 지금? 90도죠, 90도. 90도 먼저 출발한 거야. 아까 늦게 출발한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이너스를 쓴다라고 했죠. 먼저 출발했으니까 이번에 부호가 뭐겠어요? 반대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90도. 자, 이때 요 놈은 늦어야 빨라요? 늦게 출발한다라고 했죠. 요 놈은 빨리 출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늦게 출발하는 성부, 보통 늦을 지자를 써갖고 지상분이라고 부릅니다. 지상분. 근데 이건 지금 전류잖아요. 그러면 지상전류 그러면 돼. 지상전류. 자, 요 놈은 빨리 출발했잖아요. 이 흰색을 기준으로 할 때 먼저 출발한 거죠. 그러면 나아갈 진자를 써서 얘는 진상분이라고 불러요. 빨리 출발하는 성분이다, 늦게 출발하는 성분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 놈은 전류니까 진상전류 이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 기본식을 갖다가 쓰는 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자리 해당하는 거, 사인 앞에는 무조건 최대값, 그 다음에 시간 앞에 요 t 앞에 있는 요 자리는 오메가는 2파이F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 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없죠? 없으면 0도. 여기는 각도 또는 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교류기본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교류기본식이고, 요거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교류기본식 관련된 것들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자, 그러면 교류기본식과 이제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기본식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자, 1번. 자, V는 141 사인 377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파형에서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교류기본식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먼저 풀기 전에요, 제가 먼저 하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 어느 정도 계산 문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풀고 어떤 식을 갖다가 이용을 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 알아서 잘 풀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계산을 잘 못 하시는 분들,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요령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요령인데요.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잘해요. 근데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문제잖아요. 제가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할 때 저는 저 나름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대부분 딱 봐도 이거는 계산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자꾸 공식부터 떠올리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안 하고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마지막에 뭘 물어봤느냐예요. 마지막에 이제 물어본 거. 이게 뭐냐? 지금 이 문제로 따지면 뭐예요? 주파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지금처럼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필기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1, 2, 3, 4 답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마지막에 뭘 물어봤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보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조건은 교류기본식입니다. 교류기본식. 지금 보시면 이 식 자체가 교류기본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원식으로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 자, 교류기본식 2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게 조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공식입니다. 공식은 이제 여기서 이제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EM은 뭐예요? 최대값이죠? 사인 앞에 있는 건 무조건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사인 앞에 있는 이 141이라고 하는 값이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t 시간 앞에 있는 것이 오메가.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러면 요 377이라고 하는 게 오메가라는 얘기고, 즉 377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세타 각도예요. 각도. 자, 그러면 여기가 각도죠. 여기.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면 늦게 출발한 거고 플러스면 빨리 출발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확히 보셔야 되고, 자, 파이는 얼마라고 했어요? 각도로 얘기할 때는 180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180 나누기 6이니까 여기는 몇 도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30도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주파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파수는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 그러면 377은 2파이 f에서 f 남겨놓고 두 개 다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파이는 원주율 3.14가 되는 거고요. 약분하면 60Hz 나옵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저한테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파이가 3.14인지도 알겠고 180도인지도 알겠는데 어디에다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건 그냥 팁입니다. 자, 앞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180도를 갖다가 파이에다가 180도를 갖다가 넣는 경우가 네 가지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여기입니다. 교류기본식에 여기 네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걸 제외하고는 다 3.14 쓰시면 돼요. 전부 다 3.14. 요게 이제 첫 번째. 자, 두 번째 조금 더 간단하게 갑니다. 여기 지금 얼마 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3.14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180을 넣었어. 그러면 답이 없어요. 반대로 지금 여기 180 들어갔죠? 3.14를 갖다가 넣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건 그냥 팁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60Hz가 나오는데, 자, 참고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요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는 시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갖다가 다 풀어야 되니까 일일이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 그래서 참고로 이거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메가가 377이면 지금처럼 주파수는 무조건 60이에요. 만약 오메가가 314면 주파수는 50Hz입니다. 이건 좀 참고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14면 50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이거 뭐 잘못 나왔네요. 60Hz. 60Hz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자. 자, 2번. 전압 E는 141사인에 120파이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일단 좀 쉽게 좀 바꿔놓을게요. 요거 파이는 이제 180도로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60도란 얘기예요. 자, 이때 주파수는 몇 헤르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주파수를 지금 물어봤고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뭐로 주어졌어요? 교류기본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연습이 아직 안 되셨으면 가급적이면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전압 E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대값은 141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시간 앞에 있는 오메가가 얼마란 얘기예요? 120파이라는 얘기예요. 파이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마이너스 60도. 그 중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주파수를 물어봤죠. 오메가는 얼마요? 2파이 F이고 오메가 값 자체가 120파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들어갈 것이고 F 남겨놓고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몇 도?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죠?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전류 I는 10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예요. 자, 먼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80 들어가니까 60도. 요거 하나 알았고요. 표시되는 전류 파형보다 위상이 30도만큼 앞서고, 자, 앞선다는 얘기는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늦게 가면 마이너스, 빨리 가면 플러스라고 그랬죠. 즉, 요거보다 플러스 30도만큼 빠르게 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자, 참고입니다. 이 각도를 표현을 할 때요. 0점에서부터 이제 표시를 할 때는 마이너스 60도.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가는 게 마이너스 60도예요. 플러스 30도는 여기서 플러스 30도니까 얘가 위로 이렇게 30도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렇게 온 게 마이너스 30도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플러스 30도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만큼 차이가 플러스 30도만큼 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0도가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때 최대치가 100V래요. 최대치가 100V. 이때 전압파형 부위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집중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뭘 물어본 거예요? 뭐? 전압 부위요? 아니야. 여기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는 문제에서 답에서 주어진 거예요. 1, 2, 3, 4에서. 뭘 물어봤어요? 교류기본식을 물어본 겁니다. 뭐에 대한? 전압에 대한. 이게 교류기본식이잖아. 자, 그러면 교류기본식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는 V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전 E라고 써볼게요. E는 EM의 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이 100V라고 그랬죠. 사인 앞에 있는 이게 최대값이라면서요. 그러면 얘가 100V라는 얘기고 사인. 자, 지금 여기 문제 가만히 보시면 주파수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파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메가 t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1, 2, 3, 4 답도 전부 다 오메가 t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각도입니다. 각도. 여기가 각도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전류는 마이너스 60도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30도만큼 앞선다라고 했어요. 뭐가? 전압이 30도 앞선다. 그러면 플러스 30도가 되니까 여기에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0도. 요렇게 들어오면 돼. 자,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 식에서 마이너스 30도라고 했는데 1, 2, 3, 4는 마이너스 30이 아니라 품격 있게 되어 있죠, 지금. 맞는 거 찾으면 되지. 그래서 요 놈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와 같다. 파이가 180 나누기 6 하면 30도니까. 그래서 요 식 찾아라.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응용 문제 한번 해보죠. 응용 문제. 만약에 최대값이 100이 아니라 여기가 실효값이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실효값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파형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파형에 보면은 실효값, 정연파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최대값. 그러면 지금 요 자리가 최대값이니까 얘 남겨놓고 요거 넘기면 되죠. 요렇게 되니까. 그러면 루트 2가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얼마가 돼요? 100 루트 2가 되겠지. 만약에 실효값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파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평균값, 실효값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은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 실효값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4번 문제예요. 4번 문제. 여기 지금 실효치라고 되어 있죠? 각도만 40도라고 이제 바뀐 거예요. 40도라고 바뀐 거고 요거 실효값으로 적용했을 때 100V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루트 2가 넘어가면 최대값은 100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각도 아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이니까 여기 몇 도예요? 30도죠. 마이너스 30도. 그런데 위상이 45도 앞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45도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15도가 되는 거죠. 15도. 자, 그래서 요거 찾으시면 2번이 되는 겁니다. 참고, 지금은. 그래서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연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볼까요? 자, 5번. I1은 Im sin 오메가 t, I2는 Im 코사인 오메가 2 이제 오메가 t인데 위상차는 몇 도냐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파형을 얘기할 때 요렇게 가는 거를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위상이 90도만큼 빨리 가는 거를 코사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90도의 위상차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림 한 번만 그려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6번 다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제 했습니다. 뭐 물어봤어요? 위상에 대해서 물어봤죠? 각도를 물어봅니다. 각도. 그리고 나서 조건이 뭐로 주었냐면 전압
전압과 전류의 교류기본식으로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 교류기본식에서 요 사인 앞에 있는 요게 뭐예요? 최대값이죠. 시간 앞에 있는 건 오메가, 그 다음 요게 각도죠. 요게. 그러면 얘는 몇 도란 얘기예요, 지금? 마이너스 60도. 그 다음 요 놈은 마이너스 30도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그림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그림으로 따지면, 자, 먼저 전압입니다. 파란 색깔로 그대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60도면 이게 마이너스 60도예요. 그 다음 요거 전류 마이너스 30도면 요게 마이너스 30도야. 그러면 전류가 전압보다 30도만큼 앞서는 거죠. 30도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파형으로 한번 그릴게요. 요번에는. 자, 먼저 기본파.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자, 기본파형이 있습니다. 자, 전압 요곡 한번 그릴게요. 마이너스 60도예요. 마이너스 60도는 늦게 출발하는 거잖아. 여기가 90도. 그러면 대략 이쯤에서 이렇게 출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긴 마이너스 30도죠. 그러면 마이너스 대략 뭐 요쯤 되겠죠. 요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뭐 요쯤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흰색 0점을 기준으로 해서 노란색이 먼저 출발한 거예요? 파란색이 먼저 출발한 거예요? 노란색이 먼저 출발한 거죠. 스타트가 빠르다. 얘보다 얘가 먼저 출발한 거지. 그러면 전류가 전압보다 요거 두 개 30도만큼 먼저 출발했다. 앞선다. 빠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30도만큼 빠르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전압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전압은 전류보다 30도만큼 늦게 출발한 거죠. 뒤진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르다, 앞선다, 늦다, 느리다, 또는 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고, 요거는 한 번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요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아이고,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파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